안녕하세요. 강창래의 몇 스푼 크게 라디오입니다. 이번은 저희가 몇 월을 녹음을 하고 있죠? 6월입니다. 6월. 예, 호국 보훈의 달. 이 전쟁과 관련된 영화를 제가 한번 두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 휘날리며와 그리고 또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퓨리 하셨고, 지훈님께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서부전선 이상 없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심덕님은 이제 랜드 오브 마인 라는 네. 영화를 하나를 골라주셨는데, 각자 고르신 이유를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제가 한 개니까 먼저 할까요? 좋아요. 요거는 제가 우연히 영화관에서 보게 된 영화였는데, 지금 그 OTT에서 감상은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처음에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신선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감독의 의도를 조금 찾아봤어요. 그때 감독이 처음 자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기 덴마크 본인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면서 든 생각은 과연 나치에게도 연민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감독님은 덴마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딱 이 영화에서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충격받았던 거는 덴마크 서해안에 매설된 150만 개 정도 되는 지뢰가 있다고 해요. 그 지뢰를 전쟁이 끝나고 제거를 하는데, 거기에 덴마크가 데리고 있던 독일 포로들, 독일군의 포로를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소년병이었다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 덴마크가 되게 쉬쉬하고 있던 사실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이런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설정의 이야기고, 영화는 이 소년병들이 이 실제로 해안가에서 지뢰를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걸 처음 봤을 때 느낀 거는, 이거 제작 국가가 덴마크랑 독일이란 말이죠. 근데 근데 덴마크의 반응은 어땠을까라고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당연히 전쟁 피해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우리도 일본군을 학대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우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한, 제작진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진 거죠. 이게 덴마크에서 개봉을 하다니. 그래서 조금 찾아봤더니 덴마크 내에서도 굉장한 호평을 받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덴마크 안에서도 상을 휩쓸었었고, 이게 2017년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에 후보로 올랐더라고요. 그때 세일즈맨이 수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후보에까지 오르면서 되게 많은 좋은 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저는 심덕님이 이제 꼽아 주셔가지고 봤는데, 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쵸. 너무 감사를 전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이걸 처음 봤을 때도 정말, 그때는 이제 2017, 거의 10년 전이네요. 엄청 울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 이것도 요번에 이제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그때 그 독일 소년병 역할을 했던 그 주인공 정도 됐던 그 배우분이 독일 분이시거든요. 정말 실제로 13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실제로 작업 투입하기 전에 지뢰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 그 방법을 알려고 실제 지뢰를 제거하는 줄 서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서 그냥 계속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그 사건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소년병들을 이제 전출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받은 덴마크의 군인이 그 지뢰 제거반이 올 거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포로들이 소년이라는 건 몰랐거든요, 처음에. 오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어른인데 내가 이런 작업을 하는데 독일 사람을 쓰는 건 알았는데 소년인지는 몰랐네? 라는, 이것도 되게 어떤 딜레마잖아요. 사실 이건 복수에 대한 거잖아요. 덴마크가 독일에게 하는 복수. 근데 이건 그냥 폭력의 연속인 거고, 약간 보면서 계속, 저 외계인들은 행성 표면에서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쓸모없는 짓들 같은 거예요. 이 음.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약간 현타라고 해야 되죠. 와, 근데 지금 같은 지구에 살고 있고 저 사람들 저런 일 저렇게 겪었다고. 물론 우리도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런 거에 되게 크게 약간 감명을 받고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의 그 세계대전 다룬 영화들 중에는 저한테는 제가 대학생 때 봐서 그런지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좀 깊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시점도 새로운 게 보통은 이제 피아니스트나 쉰들러 리스트나 기타 다른 전쟁 영화를 봐도 학살을 당한 그리고 독일군 되게 나쁘게 묘사하고 어떤 감독이죠? 그 장고 만드신 킬빌 감독 저기 10편 만들면 이제 그만두신다고 하는. 쿠엔티노 타란티노 그래. 같은 경우에 만든 이제 바스터즈 나쁜 녀석들 거기서도 되게 묘사를 우스꽝스럽게 한다거나 하는데 근데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실은 너무나 전범이 확정적이다 보니까 우리를 그들을 빌런으로 만드는데 죄책감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쪽 사람들도 이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피해 국가에서 묘사를 해줘야 그쵸. 권력 없으니까. 거기서 네. 자기들이 할 순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아픔을 돌아보는 것도 사실은 교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러니까 전쟁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에서도 말하려는 거는 뭐 그래서 독일군도 많이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만큼 얼마나 전쟁이 무의미한가.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고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인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가에 대한 걸 말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자국의 이야기를 끄집어 올려서 이거를 영화화 함과 동시에 이 정도의 작품성까지 끌어올리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교가 제일 처음에 출연했을 맞아요. 때 네. 그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덴마크 국기를 네가 왜 들고 있어 하면서 엄청 막 패는 장면부터 독일 시작을 군을 하잖아요. 네. 철수하는 독일군을 진격에 거 있는데 막 진짜 두드러 패면서 네. 시작하거든요. 그 정도의 그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그리고 약간 얼굴도 좀 약간 무섭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심하게 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사실 제일 처음에 교육을 담당했던 대위가 그 폭발물 해치하는 작업을 알려주던 대위가 저는 좀 이 애들한테 더 감화되는 이렇게 약간 동정심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반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런 험상궂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완전히 이제 변모하게 되는 그 지점이 더 좋았어요. 실미도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허준호 씨가 되게 빡빡하게 훈련병대 가르치는데 결국 눈깔 사들고 가지고 사실은 막 되게 잘해줬던 그 군 장교가 정부한테 팔아먹어서 얘네들 죽이자 하는 것처럼 그래도 심지어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끝까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던 사람이 자기 강아지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지뢰를 다 제거한 줄 알았던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수작업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 다 이제 제거를 한 줄 알았던 곳에 이제 강아지를 풀어서 같이 논 거예요. 소년병들이랑. 그러다가 이제 지뢰를 밟고 강아지가 죽은 거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반쯤 미쳐서 다시 그 소년병들에게 엄하게 굴기 시작하거든요.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정말 인간 정말 참.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저 정도만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 개가 엄청 소중하게 계속 데리고 다니던 애였는데 근데 누구를 막 조금 패긴 했지만 어쨌든 누구 하나 크게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걸으라고 한 거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폭발물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정도는 생각하긴 했었어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인간적으로 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예. 순간에 화가 그러니까 나네. 순간적인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와 정말 너무 그래서 다 이해가 돼서 더 공감이 저는 됐던 것 같아요. 인간적이라고 말하면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원리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 그래서 이걸 보고 막 찾아봤었거든요, 네네. 정보를.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건데 거기 나오잖아요. 뭐 반 이상 뭐 죽고 뭐 네. 다치고 뭐 이랬다. 근데 그러고 나서 2010년까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까지 지뢰가 있었대요. 네, 2012년인가 13년까지 계속 이게 작업을 했다고 물리적으로 하더라고요. 없앨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고민 중 하나가 그래 통일이 됐어. 저 어떡할 뒤에 건데? 네, 네. 어떡할 건데요? 네. 진짜로 이게 어쨌든 지뢰라는 특성이 안 들키려고 숨긴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2010년도 아마 다 그냥 어쨌든 물리적으로 한번 훑었으니까 그럴 거예요. 네. 지뢰가 가장 값이 싸다고 하더라고요. 뭐 1억 개인가 전 세계에 있다던데 아직 네. 불발된 게. 심는 것도 당연히 사람이 심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심고 나서 비나 뭐 바닷가는 파도에서 쓸려가니까 이제 이동해버린. 네, 이게 또 그 심지라는 게 참 묘해서 불발인 줄 알아서 탁탁탁 하다가 그게 어쩌다가 자극돼서 터지는 사고가 네. 나오고 그래서 무조건 경찰이나 군에 신고를 하라 하더라고요. 들으면. 그러니까 거기도 들고 가서 딱 놓자마자 네.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들 때 터져야 되는 건데 안 터졌으니까 네, 그쵸.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네. 그것도 다 사람이 만들었을 테니까 정말 그래서 나는 그 지뢰가 자꾸 터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들게 저렇게 터지는 거예요. 계속 터지네. 안 터지게. 안 터지는 만든 건 거 하나도 없어? 없고 다 터지게 잘 만들고. 터져. 역시 유럽의 기술력. 특히 독일. 독일의 정교함으로. 그 뭐 좀 시점이 신기한 확실히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러니까 랜드 오브 마인 이후에도 전쟁 영화를 좀 보셨는데 얘기를 꺼내보고자 네. 들고 오신 거죠? 네, 맞아요. 확실히 전 서부전선 이제 지훈님이 들고 온 서부전선 이상 없다도 그렇고 랜드 오브 마인도 그렇고 독일군에 대한 시점은 전혀 안 본 거여서 그 두 영화 다 약간 유럽에서 제작을 한 이유가 사실은 미국에서 만들기에는 유태인들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헐리우드를 많이 장악하고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외부적인 전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런 게 좀 적었는데 좀 신선하긴 했어요. 특히 두 영화 다. 그래서 제가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선택한 이유가 약간 퇴색돼 버렸어요. 나만 약간 새로운 시선의 영화를 내가 우리 하루 종일 영화 얘기하는 사람인데 너가 이런 거 못 봤지? 이러려고 알긴 했었지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런 거 처음 봤다. 막 너무 신선했다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전에 다루는 게 있었어.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고를 때는 또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막상 다 골라놓고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 약간 독일군에 대한 그러면 어떠셨어요? 보기 전과 후에 나치에 대한 마음이 아니 똑같았어요 저는. 네. 예. 그냥 걔네는 걔네고 독일군이 네. 나쁜지 상관. 근데 다만 그 지점은 생각을 좀 했죠. 그 복수에 대한. 그러니까 그쵸. 그 독일이란 국가 자체에 대한 복수심을 갖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어떠한 국가라는 전체 그냥 그 나라에 대해 복수심을 갖는 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과연 나라면은 이거를 없앨 수 있을까? 이 어떠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런 복수심을 싹 내려놓고 이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다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되게 깊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뭐 나한테는 주어진 무기도 없고 그런 정말 전쟁의 대치 상황이나 그런 게 다행히도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정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복수심을 버리고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그 개인을 집단화하지 않아서 딱 심덕이의 얘기랑 반대로 너무 막 그런 문화가 저는 크게 공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막 그런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신들러리스도 보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공감도 가고 하는데 그 나라 사람이 뭐가 내가
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런 쪽 사람이어서 그런 교육을 받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유태인은 뭐 악마 이렇게 했다면 그 아이를 싫어하겠지만 이미 몇 세대가 지난 상황에서 맞아. 근데 이거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긴 한 건데 그쵸. 또 반대로 유태인 분들의 가족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내가 이제 생활에 습관이 돼 있는 것처럼 근데 바로 이제 얼마 전까지 적군으로 마주보고 싸우고 있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도 과연 진짜 처음에 공감 못할 것 같긴 해. 저 대위가 될 것 같은 느낌. 복수심에 뭐 가득 저도 그 시절에 살면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쵸. 그런 건 그쵸. 아니니까. 저희가 뭐 일본 사람들을 막 그렇게까지 막 학대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잖아요. 안 들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의 할아버지 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네. 거는 공감을 그치. 하죠.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일본 여행 나는 못 간다 하는 네, 것도 이해가 네, 되기도 네. 하고. 그래서 뭐 새로운 시점이어서 혹시나 그런 게 바뀌셨는지 물어봤는데 뭐 역시 제가 이제 마치 신들러 리스트를 본다 한들 유태인에 공감을 해서 저 나치 이게 아닌 것처럼 똑같이 이제 독일인들이 되게 불쌍하게 신호를 보니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신호배는 근데 독일인이라기보단 저한테는 그냥 어린 아이에 그쵸. 대한 맞아요. 그게 맞아요. 훨씬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사실은 그게 좀 용인 아니 무시가 된 게 그거죠. 전범에 대한 전범 행위는 참 그게 그냥 무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승자의 역사라서 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만약 독일군이 이겼으면 그쵸. 역이죠. 그쵸. 네, 맞아요. 네. 저는 진짜 디테일하다고 생각했던 게 걔네들이 다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럴 때 뭘 잘못 주워 먹고 이제 탈이 났는데 그 원인을 찾으러 그 장교가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옆에 농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먹을 건 줄 알고 쥐똥을 주워 먹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됐을 때 이거 먹으면 당연히 탈이 난다 하고 옆에 농가의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가 왜 웃냐 했더니 어쨌든 독일인이 골탕 먹은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진짜 네. 소름 돋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게 너무 딱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독일에 대한 그 인식이 이렇게 피부로까지 스며들었는지가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그 복수의 굴레를 끊을 수가 없죠. 시작을 말았어야지. 시작을 말았어야지. 이어서 서부전선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비슷한. 네. 그래서 서부전선은 제가 이제 본 첫 번째 이제 독일군 시점 영화. 여기도 애들이 나오죠. 그쵸. 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전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가자마자 바로 전쟁의 참상을 바로 알게 되죠. 바로 옆에 친구가 바로 죽고. 아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플러스로 이제 약간 수뇌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뇌부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전쟁을 평화 협상에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막 잘 안 되고, 네. 계속 지리멸렬하게 막 지지부진해가지고 몇 시간, 48시간, 72시간 뒤에 이제 평화가 시작된다. 종전이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 시간에 1분에 한 명씩 죽는다. 솔직히 그 전쟁 그 시퀀스 보면 1분에 한 명이 아니라 1초에 한 명씩 죽는 거 네. 같은데. 1초에 3명씩. 혐오전 양상이 끝나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막 72시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빌런인 그 장군은 자기 자존심을 위해 본인은 편한 데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막 당장 나가서 파리로 진격해라 막 그러고 앉아있고 진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독일인이고 이게 뭐가 중요해. 그냥 인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인간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전쟁의 참혹함을 진짜 제대로 표현을 네, 하면서 네, 맞아요. 수뇌부가 항상 문제죠. 서부전선에서 보면은 결국 전쟁을 결정하는 게 수뇌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힘없고 백없는 애들 나가서 총바지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령만 하고 근데 또 그게 문제인 게 그
그 사람들이 전장을 간데 뭔가 도움이 되진 않을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고기가 방패 완전. 그래서 예쁜 저는 차찬에 예쁜 티 마시고 그래서 디저트 저는 먹고. 그 협상이 된다고 해서 72시간을 기다린다 뭐 약간 뭐 그럴 때 그 뭐 11시부터 시작이래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뭐지? 주인공이랑 친한 그 상사 둘이 이제 계란 몇 개 서리하다. 서리하다가 결국 죽잖아요. 네. 그 상사에서 네. 그걸 볼 때 이제 다 끝났는데 전쟁이 다 이러냐. 끝났는데 죽다니 너무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더 허무한 게 나오죠. 끝나기로 했는데 진격해라. 가서 싸워라. 그 한두 시간 남은 그 어. 시간에. 진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진짜 독일군도 불쌍하고 거기에 그 어택을 당한 프랑스군도 불쌍하고 저 장부를 찢어주게 버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독일군은 항전했으니까 그냥 끝내자 했는데 프랑스 군이 본인들의 이제 자존심이 다쳤으니까 응징하기 위해서 독일군만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전략차가 엄청나서.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원래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그 전에 2번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사실 프랑스가 쳐들어가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바꿨나 보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 전거를 안 봐가지고 소설이 모르겠는데. 원작이어서 소설 둘 다 소설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둘 다 소설에서는 그냥 근데 원래는 이게 독일인 시점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아예. 그러네. 원래 아예. 거가 원래 그 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전 영화들은 독일인 시점이 아니었대요. 네. 솔직히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만한 분위기가 네. 아니었겠죠 그 네. 전에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이제 독일군 시점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였으니까 아마 그때는 프랑스 군의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제 그렇게 쳐들어간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런 허무함을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했을 텐데. 그래서 네. 우리나라 고지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휴전선이 마지막 병력 기준으로 하자라고 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하는 건데 서부전선은 말 그대로 휴전만 이렇게 하고 국경이랑 다 그대로였거든요.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독일군들이 프랑스 군에 쳐들어가서 참호를 획득한들 돌아와야 돼요. 어차피. 국경을 정해놨기 때문에 휴전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서부전선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 움직인 국경선? 움직인 네. 그 맞아, 영토가 전선이 몇백 미터가 맞아요. 안 된다고, 200, 300 미터. 안 된다고 네. 알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땅 따먹기도 못하고 있는 네. 거. 근데 죽어나간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고. 1917 보면서 그 달리는 게 너무 짠하죠. 이런 류의 저희가 선택한 류들의 전쟁 영화가 저는 좋다고 느껴지는 게 어떤 그 정말 그 돌격하는 씬들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영화적인 그런 재미를 위한 스펙타클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순간의 짜릿함과 재미를 위한 그런 총격전이나 그런 거를 뭐 당연히 역사 얘기니까 넣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넣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그렇죠. 연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연출을 있죠. 하려면 할 수 통쾌하게. 있지만 이 영화들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이고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전투 장면에 대해서 그런 요소를 넣지 않은 게 저는 더 좋았어요. 약간 마음을 꽝 치면서 이 정도의 폭력성이라면은 보여줄만 하다라고 납득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게 아마 지윤님이 고른 또 다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부터 그런 게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것도 아직도 남아있고 하니까 스펙타클하고 좀 통쾌하게 독일군을 이긴 전투를 영화하면서 그랬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부터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그 참혹한 걸 그대로 진짜 영화 시작하자마자 8명 죽고 시작하잖아요. 또 내릴 때 그 노르망디에서 참호를 뚫기 위해서 그 기껏 뚫어놨더니 뭐 또 계속해서 그 전쟁의 참상이 이어지는 와중에 근데 그 일병 구하기 작전은 정말 이내로와요. 그 아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이러면 진짜 엄마 진짜 쓰러진다. 우리가 최소한 얘는 구해야지 않겠니 해가지고 해서 나가시는데 저는 좀 본 지가 오래됐는데 보실 때 어떤 점에서 좀 이 영화를 골라야겠다라고 일단 그 얘기를 들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존재를 알지만 실제 보지 않은 영화다. 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봤습니다. 저는.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그냥 얘기를 해야겠다. 님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되게 좋은 영화래. 네. 그래서 전쟁 영화, 유명한 영화는 네. 항상 나오지만 네. 근데 나는 안 봤어. 이런 영화. 들어는 봤어.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런 영화라고 해서 실제로 많이 본 사람은 없다고 해서 이제 골랐던 게 이제 1번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 당연한 소리이긴 한데 뭐 이게 진짜 거의 전쟁 영화, 최신 전쟁 영화의 바이블 수준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골랐던 게 있어요. 전쟁 영화인데라도 사람들이 전쟁 영화에서 영화를 많이 기대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부터는 전쟁에 그쵸. 포커스를 네, 찍었죠. 네. 뭐 어떻게 뭐 다 살아올 줄 알았어? 혹은 그쵸. 그냥 뭐 다 뭐 물리치고 끝낼 줄 알았어? 그쵸. 전쟁이야 이거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장면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네. 누가 봐도 뭔가 훈장 같은 거 받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막 걸어가죠. 사실 그 훈장은 아니고 이제 자기 전우를 찾아가는 거였긴 했지만 어쨌든 막 가족들이 뒤에서 막 이제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참전 용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정말 막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되게 영웅을 보는 듯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시선보다는 사실은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애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나오는 그런 소위 어팸 말하시는 거죠? 어팸. 네. 어팸. 제 이름도 여기서 얘기하려고 이름 찾아갖고 왔잖아요. 어팸. 어팸 같은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남자들 사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뭐라 해야 되지? 바람 캐릭터? 이런 걸로 항상 회자되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사실 중간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나 같아도 난 저렇게 행동할 것 같다라고 중간에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 무서우니까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빨랑빨랑 무기 갖다 주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나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무서워하든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해는 갔어요. 심정적으로. 근데 전 진짜 정이 확 떨어진 건 그 장면이었어요. 그 어팸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전황이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독일군을 막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 생각났다. 그것까지도 저는 이해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약간 좀 제가 근데 돌아가서는 아주 전쟁 영웅처럼 대접받겠지. 약간 킹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뭐 전쟁에 참여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간 거 자체가 그쵸.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용기고 대단한 일이니까. 근데 진짜 킹받았던 게 뭐였냐면 그 총을 겨눈 독일인 중에 자기를 살려준 독일인이 있는데 그 독일인만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심정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거죠. 내 그거 치부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생명의 운니를 죽이다니 미친놈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두 번째는 그래 자기 동료를 죽인 사람이니까 복수심에 죽인 건가? 근데 세 번째 자기의 그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인 건가? 약간 이제 세 번째까지 가니까 이 인물이 진짜로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싫었어요. 그러니까 2번이었다면 최소한 2번이었다면 앞전에 전황에 숨어 있지 않았겠죠. 복수심에 죽인 거라면.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캐릭터가 진짜 싫어지더라고요. 진짜 다른 사람은 또 살려줘. 근데 그 사람만 죽이잖아요. 또 유명한 장면이 그게 있죠. 체코어로 뭐 독일군 아니라고 살려달라는데 독일어 같은 거 그냥 쏴 죽여 장면도 감독이 그게 전쟁이야. 네. 그 일부러 자막도 안 달아놨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짜 한 아이의 어머니를 위해서 어쨌든 6명 소대가 움직이잖아요. 구하기 위해서. 걔만 소중한 병사인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영화적으로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엔 딴지를 걸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실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진짜 대학 토론에서 해도 될까요? 고등학교 네. 토론에서도 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는 게 안 맞는데 군인이니까 윗사람 데서 명하면 아니, 이게 무슨 토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할 필요는 없잖아요. 업무 주관이잖아요. 야, 고객사 갑질한테 영업에서 계약을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랑 뭐 하는 거야? 해달라고 하면 해야지 뭐. 이미 팔았잖아요. 웃기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 할 만한 주제지만 이제 본인은 그냥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그런 토론을 할 필요는 없죠. 발 빼신다. 근데 진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진짜 난리 날 텐데 그들도 가족이 있고 난리 날 텐데 모르겠네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라나? 근데 지금도 네, 해요. 해서 하죠. 말할 거예요. 난리가 안 나죠. 다 하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면 그럴 수 있어요. 군인이 구하러 가는 진짜 직업적으로 선택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군인은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한테 가라 그러면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사실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 되게 일반인이었다가 전쟁이 네. 나면서 어쩔 수 없이 동원당한 네.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막 다 지원해서 온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못 가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가라고 하는 게 맞느냐. 솔직히 안 맞긴 하죠. 소위 말해서 어쨌든 작전 중 하나인 거잖아요. 말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기 지명으로 포항시를 뚫어 와. 대전에 있는 라이언 일병 구해요. 와 같은 작전의 맥락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황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말 그대로 어쨌든 아드님 보낸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군 입장에서는 살려 보냈을 때 이 어머니를 통해서 징집에 대한 안도감이 든다면 그것도 또 마치 우리가 포항시를 이렇게 전쟁으로 치면 획득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럼 나는 없어? 우리 어머니는 나도 있어. 이게 약간 한국 군인식 해결법. 어머니가 없는 애들로만 진짜 짜증나. 없잖아. 넌 혼자잖아. 너 없는 거 다. 약간 그런 거 회사 자를 때도 너는 가족이 가족이 없잖아. 결혼하지 그랬어. 아니 저 다음 달에 그러면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일찍 하지. 저기 강대리는 지난달에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화가 난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국가와 이런 개인의 어쨌든 이거는 오히려 좀 전체주의인 게 아니라 개인의 생각한 결정이었다 생각하는데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약간 전체주의적인 게 깔리긴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신동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시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그러니까 나요. 이게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이유가 아들이 쪼르륵 3명 다 네네. 전쟁 중에 전사를 하다 보니까 얘까지 죽으면 네네. 어머니 혼자 하고 이거는 우리 미국군이 용서가 안 된다 해서 그 아이는 생還시켜서 보내자 해서 떠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들의 4명을 국가를 믿고 보낸 그거였는데 근데 이게 아예 모르시면 지금 생각하시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토론 주제에도 나올 법한 얘기긴 해서 그럼 이제 제가 고른 태극기 휘날리며와 퓨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퓨리는 좀 약간 양심에 찔린 게 저희가 선택한 류들의 전쟁 영화가 저는 풍요감이나 좋다고 이런 느껴지는 게 게 제가 느끼기에는 영화적 재미를 위한 스펙트클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퓨리는 제가 고른 이유가 전쟁 영화 치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거든요. 퓨리 살짝. 퓨리 때깔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 지금 아까 얘기를 하면서 근데 퓨리가 있었네? 이러면서 살짝 네 뱉은 말을 끝까지 하긴 했는데 화이트 클럽처럼 이제 브래드 피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섹시한 영화입니다. 이제 그 전투 씬을 되게 F1 영화처럼 스피디하게 그러니까 탱크가 얼마나 느려요. 그 느린 탱크를 가지고 빠른 액션을 하거든요.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전쟁 영화의 전쟁의 참혹함을 많이 표현을 해줬다면 기존의 전쟁 영화들의 그런 액션과 그런 액션 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탱크 쏘고 총 쏘고 끝
뭐 끼케야 저격 수준 나오면 이제 소음 처리하고 거기서 탕 쏘고 그 정적 이런 게 다였는데 퓨리는 어쨌든 뭐 저희가 참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전쟁에 나올 수 있는 그 화력 무기의 부분을 먼저 하지 그랬어요. 아, 그럼 왜 제가 나중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기할 줄 몰랐나? 웃으면서 그렇게 아, 얘기를 하시게 웃기다. 된 거예요. 나중에 아니, 먼저 얘기하면 이제 또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되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제가 막 전쟁의 스타일리시한 액션 얘기하고 서부전선 얘기하면 그런 면에서 좀 서부전선 참 심심하죠.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영화를 우습게 볼 것 같아요. 오케이. 참혹함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인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퓨리는 그런 지점에서 영화의 좀 전쟁의 부분에서 좀 틀어진 방향으로 보여줘서 되게 좋아서 한번 추천을 하고 탱크 액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왜 탱크 액션 아까 말했던 그 독일의 제조업을 얘기한 게 실제로 미국 탱크 3-4대가 독일 탱크 한 대를 못 이겼대요. 거기도 그런 그랬대요. 내용 나오잖아요. 네. 퓨리에서도. 네, 퓨리에서는 네. 네, 나온 대로 왜냐면 독일 애들이 워낙 퓨리 보셨? 아니 요번에 그래서 봤어요. 네. 네, 그게 진짜 포탄에 맞아도 안 벗겨졌대요. 워낙 단단하게 해서. 근데 미국 탱크는 가다가 쓰고 그랬대요. 일단 보내는 게 다여서.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독일 탱크가 한 대 생산할 때 미국 탱크 한 8대에서 8대 생산을 했대요. 그냥 양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독일은 진짜 쇠가 없어가지고 포탄을 제조할 그것도 없었대요. 네. 그래서 결국 전쟁에 진 건데 네, 근데 미국은 일단 멀리 대륙이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근데 뭐 액션씬 자체는 되게 수려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보셨으니까. 네, 재밌었어요. 아니, 이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고 네. 그다음에 봤더니 이 막 총이 이렇게 광선검처럼 이렇게 슝 네. 날아가는 게 이게 잘 보이니까 영화적으로 이게 얘가 어디를 맞추고 있고 네. 이런 게 잘 보이니까 되게 좋기는 한데 실제로 저러진 않을 거잖아요. 실제로 저렇게 포탄은 궤적이 보이긴 해요. 커서. 또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막 불꽃처럼 저렇게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맞아본 후기가 없어서. 네? 운다면 별거 같긴 한데 이게 제 손바닥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크기 자체는 보이는데 거긴 진짜 뭔가 막 불빛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그게 보이는데 왜냐면 맞아요. 포신이 불빛이. 데워지니까 그런가? 그게 또 딱 불꽃처럼. 그리고 거기는 터질 때도 폭죽이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영화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전황이 더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서부전선 이상 없던 이런 거는 약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아주 수월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잘 막 정신없고 막 이러니까. 근데 확실히 잘 보여서 좋기는 했어요. 하지만 약간 이걸 보고 보니까 저게 맞는 거야. 너무 게임 같잖아. 그렇죠. 게임같이 그런 전쟁 게임 보면 나오는 느낌처럼 했는데 그거를 잘 연출을 하다 보니까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너무 섹시하게 나옵니다. 진짜. 네, 또 거기서 되게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따르고 싶은 리더처럼 나와가지고 저런 상사면 믿고 따르는 그런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 때 브래드 피트가 너 와라 하면은 이미 난 예비군이지만 yes sir 하고 이렇게 진기. 이게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던 왜 저기에 저렇게 자원해서 가게 되는 걸까에 이제 완벽한 예시. 아이 그러니까 이제 딱 얘기하다 보면 누구보다 외모지상주의야. 얘기하다 누구보다. 보면요. 얘기하기 전 말이죠. 전 계속 말한다니까요. 외모 정당에서 지금 치료가 안 되고 있다니까. 아니 무슨 영화를 고를 때마다 외모가 기준이야. 막. 거짓말하지 마세요. 때깔이 기준. 때깔. 외모보다 좀 더 넓은 그걸로. 지금 이번 태극기 날리면도 거의 외모 때문인 것 같고. 아니, 뭔가 원빈이 나오네. 농담처럼 말한 거고 사실은 태극기 날리며를 이제 봤을 때 와 한국도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어? 가 있었어요. 네. 사실 그 이전에 저희 아버지 혹은 삼촌 좀 큰 형들 같은 경우 시리를 보면서 그걸 느꼈대요. 와 저렇게 많이 엑스트라가 나오는데 저렇게 뭔가 안 어수선하고 저렇게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잘 못 봤기 때문에 한국의 블록버스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인원수와 시가전으로 했다면 진짜 공간까지 확장된
영화에서 태극기 날리면은 진짜 이거는 말씀하셨던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그 그쵸, 정도 그쵸. 규모의 영화를 찍는구나. 그게 전혀 태가 빠지는 게 없이. 음. 그리고 이야기도 너무 좋아하고 완벽해요. 그쵸. 뭔가 빠질 게 없는 그런 거여서 항상 전쟁 영화를 떠올릴 때 재개봉하거나 하면은 보러 가기도 하고 구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찍을 수 있었던 이유인데 병무청 지원, 국방부 지원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문제점이 됐던 거를 다 찍었어요. 네. 사실은 장동건까지는 징집 대상이에요. 원빈 징집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 헌법적으로도. 근데 그냥 학생인데 데리고 가버렸죠. 인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도연맹 관련해서 무자비하게 확인조차 안 하고, 물론 그 가입자들 중에서 뿌락질을 하시려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 죽이면 안 되는 건데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실제로 군에 대한 보상도 미비했고, 근데 이제 반대로 강재우 감독이 보여준 그 유해 발굴하는 부대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 독일군에 대한 반성의 시점을 표현한 것도 되게 큰 용기라 했잖아요. 네.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국군 참전 용사에 대한 좀 홀대했어요. 네. 그래서 시신 수습도 제대로 안 됐고 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산이나 이런 데를 가면서 막 발굴을 해내서 그거를 이제 좀 한 것도 좋았고, 근데 보면서 영화적으로 재밌던 거는 웃음을 안 놓쳐서 어린 나이에 봤거든요. 그때 딱 개봉했을 때 봤으니까 중학생 때 봤는데 마냥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서부저산처럼 무겁게 간 게 아니어서 좀 더 영화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 배우분들의 개그나 이런 것들이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전쟁을 되게, 저 세대는 그럴 거예요. 전쟁이랑 많이 떨어져 있는 세대니까 그냥 게임처럼, 게임은 가다가 약 먹으면 피 채워지고 이런 게 있는데 아니 전쟁한다고 밥을 안 줘? 진짜 그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밥도 안 주고 그러면 도망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도망도 못 치고 그런 좀 전쟁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좋았고, 또 형제에 대한 그 우애 있으시죠? 지훈님은 저는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를 위해서 그렇게 나서실 수 있나요? 네? 뭐라고 하셨죠 방금? 오빠를 위해 대신해서 전장을 뛰어드실 수 있는 건지. 저희 부모님이 이걸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질문 해주세요. 솔직하셔라. 그냥 네라고 하셔도 될 텐데. 저는 제 동생이 더 잘하지 않을까. 현실적인 이유로. 제 동생 태권도 동아리 대회에서 1등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뭐 막상 또 말은 이렇게 하셔도 두 분 같이 가시면 그러지 않을까 싶은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사촌 언니 동생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잠깐 상상을 했는데 울 뻔했습니다. 그냥 내가 죽을게. 진짜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어차피 죽을 것 같아요, 다. 어차피 셋 다 죽을 것 같아요. 맨날 전쟁 영화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전쟁이 터지면 나는 그냥 가장 빨리 먼저 죽어야겠다 이런 거. 진짜 그래요? 고통스럽지 않게 빨리 내가 죽을게, 알아서. 저는 그냥 반대로. 저는 고향이 또 창원이고 아버지 고향은 산청이로 지리산 쪽이잖아요. 지리산 갈 건데. 어떻게든. 무조건 숨어 있을 겁니다. 진짜. 이미 많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끌려갔다 개조금 나갈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전과가 생기고 말지. 꽁꽁 숨어 있을 거예요. 지리산에 또 불곰이 많아져가지고 함부로 또 징집하러 못 올 거거든요. 차라리 불곰한테 죽지 인류의 과오라 할 수 있는 전쟁에 희생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무조건 숨을 거예요. 진짜. 희생되기 전에 죽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희생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막아볼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뭔가 자살을 하고 싶진 않으니까 일단 숨을 때까지 숨어. 지윤님은 그러면 일단 참전을 해서 아니요. 아니죠. 저도 참전은 아니었어요. 참전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기면 이게 대신 목숨을 내어줄 수 있지만 참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신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 뭐 같이 끌려갔다던가. 아니 끌려가기 전에 전 죽을 것 같아. 그 전에 같이 저랑 허공골 오기 전에. 광주 무등산으로 가십시오. 이미 준비해놨을까. 사실 그냥 근데 또 저희가 말은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도 유럽이잖아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국가 권력이 세가지고 이제 두 분은 좀 관계가 없지만 저는 아마 끌려가지고 싶긴 한데 안 일어나야죠 뭐. 그쵸. 근데 저도 말로는 빨리 죽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저번에 한번 서울에 그 뭐지 공습 경보 같은 거 올린 적 있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아, 네. 저 그거 배낭 쌌잖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물이랑. 그래 뭔가 아침에. 사람들이 발달하고 네. 우크라이나 또 유럽이고 뭐 맞아. 있어가지고 막 도망갈까 하는데 국가 권력 우리가 이 국가라는 체제에 스며 산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다 수능 그래서 방공 어딘지 찾아보고. 진짜 저는 그냥 실제든 아니든 그냥 뭐 알아서 찾아오겠지란 마음으로 뭔가 전쟁 영화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주제가 약간 그 랜드 오브 마인 서부전선 라이어 일병이 같아가지고 평소 저희가 막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들고 온 것보다는 한 줄기 이야기로 모여서 좀 덜 이렇게 확장되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의 주제는 이제 저희가 7월에 녹음을 하지만 또 제가 편집하고 방송이 나가면 또 8월쯤 될 거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휴가철 추천하는 영화 오호호호. 두 편. 이번에는 두 편입니다. 진정님. 네. 한 편은 이 영화를 라이트하게 좋아하는 분들 한 달에 한 편? 혹은 뭐 두 달에 한 편 정도 보는 1년에 10편 안 보는 친구들에게 추천할 만한 영화 한 편과 두 번째는 왓챠 PD에 한 100개 이상 찍은 사람한테 검수 많은 영화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해줄 영화. 오. 네, 그런 친구에게 어벤져스 했다가 이제 바로 한 글자로 빡큐 날라오는 사람. 네, 그런 친구를 약간 네, 휴가철에 너가 이걸 봤으면 좋겠어 할 만한 영화 한 편에서 두 편을 가져오는 걸로 해본. 뭐 생각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좀 있긴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휴가철에 대한 전형적인 그 휴가철의 모습이 나오는 예를 들어 뭐 해변이라던가 네. 여름날에 그런 장면이 정말 나오는 영화들 아니면은 진짜 집에서 길게 길게 집에서 쉬면서 누워서 볼 수 있는 영화인지 그런 정도의 어떤 킬링타임의 그거인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약간 킬링타임 같은 경우에 킬링타임 뭐 그것도 대중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기 좋긴 하죠. 네, 저는 생각을 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을 또 시네필 분들은 휴가 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영화 보는 게 또 비서거든요. 그때 한 편 넣을 만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다 각자 막 쉽지 엄청 않네요. 설정이 엄청 나올 것 같아. 뭐 여름에 그 시원한 데서 뭐 뜨거움을 느낄 만한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들 자기만의 소주가 다들 생길 것 같은데요. 막 설정이 막 여러 가지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이걸 추천한다. 약간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표현 지금. 되게 좋으셨다. 그러니까요. 뜨거움을 느끼는. 오, 기대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아니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지윤님 한 편 더. 지윤님 세 편. 세 편. 알겠습니다. 네. 또 같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한 또 우리 심덕님과 지윤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작할 때 인사도 안 했어요. 그만큼 친숙해졌군요. 안녕하세요, 심덕입니다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앞에 붙이겠습니다. 네. 5월의 영화 주제 전쟁 영화로 들고 왔는데요. 네. 같이 녹음해 주시는 심덕님 그리고 지윤님 같이 녹음하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창래 몇 스푼 크게 라디오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이렇게 하고 앞에 안 붙일 거예요.